자, 오늘은 연필소묘 기초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붉은 벽돌 그리기, 붉은 벽돌을 그려볼 건데요. 자, 벽돌을 보면 여기 타원이 이렇게 생겨 있고, 이 구멍이 뚫린 이 타원의 형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지 대략 좀 생각을 하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흰벽돌을 그릴 때하고 붉은 벽돌을 그릴 때하고 차이를 생각해 보면 대체로 질감은 좀 비슷하고 좀 무겁고 딱딱하고 단단한 느낌도 비슷하고, 상대적으로 흰벽돌보다는 좀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고, 자, 스케치는 가볍게 투시 비례 생각하면서, 자, 이 기울기라든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잡아서 이 선이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 대략 좀 가늠을 해보고, 이런 부분도 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육면체 형태가 정확히 안 되는 경우에는, 자, 정확히 그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물론 이 기울기들은 시점에 따라서 약간 바뀌기 때문에 꼭 완벽하게 맞추지는 않아도 됩니다. 비교적 형태가 좀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자도 대략 표시를 해주고,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빛을 좀 연출을 해서 그려보도록. 자, 전체적인 스케치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 구멍을 바로바로 타원을 그려서 위치를 고쳐갈 수도 있고, 혹은 요 간격들을 좀 봐주고, 구멍의 넓이, 이 길이들, 좁고 넓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위치를 좀 표시를 해주고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요쪽 간격을 좀 비교해서 이렇게 기준선을 좀 잡아주고, 이렇게 기준선을 좀 잡아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준선을 잡을 때도 여기 마찬가지 여기에 투시를 생각해서 이게 폭이 넓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잘 비교를 해서 맞춰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 대략적으로 잡은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위치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잡으면서 약간 까다롭지만 이 비율들을, 이 사이사이의 간격과 이 구멍이 들어갈 자리들을 비율을 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 비교해서 약간씩 수정을 하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타원을 그릴 때 타원이 이 윗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모양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릴 때 그냥 그릴 수도 있지만, 이 형태를 잘 보고 그릴 수도 있지만, 이게 비교적 어려울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이 기울기에 따라서 가운데 중심을 그어주고, 요렇게 돌려주고, 여기서 또 요렇게 돌려주고, 여기서 요렇게 돌려주고, 여기서 요렇게 돌려주고. 자, 이런 느낌으로 형태를 잡으면 이 타원의 모양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고, 자, 이렇게 이쪽은 좀 완만하고 이쪽은 좀 더 동그랗고, 자, 이쪽은 좀 더 동그랗고 여기는 좀 완만하고, 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주면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 타원을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요 기준을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약간 누워있는 타원의 느낌, 그냥 단순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맞춰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정확히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자, 명암 넣는 거는 계속 첫 시간부터 선 연습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육면체를 그리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벽돌 같은 경우도 육면체로 이루어져서 이 세 면이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는 이쪽이 좀 밝아 보이지만 그림에서는 여기를 윗면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여기를 완전히 어두운 면으로, 자, 이렇게 처리할 거고, 실제 이 사물 자체 색이 좀 진할 때는 그림자를 이 반사가 되는 부분보다 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예. 면의 꺾임을 좀 더 분명하게 처음에 좀 잡아주고, 비교적 면이 좀 넓기 때문에 연필을 좀 길게 잡고, 밑색을 좀 깔아서 이제 색감을 좀 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좀 연필이 약간 심을 조금 굵게, 넓은 연필을 좀 굵은 선으로, 너무 채워야 된다는 부담을 처음부터 가지지 말고 하면서 서서히 색을 좀 묻혀가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선 연습을 해서 약간의 연필 쓰는 필력을 조금 키우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밑색을 좀 깔고 나서 나중에 좀 이용할 수도 있고, 물론 처음부터 선을 써서 색을 밀어 넣을 수도 있는데, 너무 처음에 이렇게 흰 종이에 연필을 쓸 때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기분으로 해주고, 처음부터 연필을 좀 진하게 해서 톤 변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게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나중에 조금 느낌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가볍게 연필을 좀 연하게 칠해서 밑색을 조금 좀 쌓아놓는 기분으로. 여기는 조금 더, 여기가 색깔이 뒤보다 조금 톤이 약해져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가도 뭐 상관은 없지만 뒤부터 시작해서 오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린 흰벽돌은 약간 표면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묘사를 조금 위주로 많이 했는데, 얘는 그런 변화가 윗면에서는 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려갈 순서는 크게 구애받지 말고, 들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너무 부분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색감을 좀 비슷하게 통일감 있게 좀 계획을 세워서, 스케치를 할 때 스케치선은 꼭 그린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 정도에다가 그리겠다라는 정도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형태를 맞춰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돌아가는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기 위한 톤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비교적 밝고 이쪽은 이제 어둠이 되고 그림자가 이렇게 은은하게 이제 드리워 있고, 그래서 이 그림자와 밝고 어둠을 구분해서 여기서부터 톤 변화를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서 꺾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도 꺾여서 내려가듯이 여기도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이 좀 더 진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히 다 까맣게 그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그리면 이 부분에 돌아오는 느낌이 좀 더 잘 안 나기 때문에 벽돌은 선이 비교적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선이 비교적 좀 거칠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색을 이제 잘 올리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칠더라도 크게 구애받지 말고, 그리면서도 처음에 잡은 형태가 약간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면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하면서 그릴 수도 있고, 수정을 할 때는 좀 더 정확히 잘 보고, 자, 매끈하게 생기는 사물이 아니고 표면에 좀 이렇게 깨진 것도 있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표현을 해주면서 색을 칠해가면 나중에 묘사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색을, 대체로 가깝고 진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는 것이 그려갈 때 좀 계획이 조금 더 잘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필의 가장 진한 색까지 부분적으로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좀 더 진하게 해주고, 긴 선을 쓰는 게 좀 더 자신이 있으면 이제 긴 선으로도 이렇게 색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선의 느낌은 연필의 상태나 종이의 상태, 그래서 앞기장도 있지만 또 그날 이 종이 자체는 습기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든지 장마철 이럴 때는 종이 자체가 약간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평소에 칠할 때 느낌하고 좀 다르게 칠해질 수가 있어요. 쉽게 종이 결이 무너지면서 종이가 이렇게 좀 바짝 말라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종이 자체가 조금 쿠션이 무뎌지는 느낌이 들 때, 종이 자체 습기를 머금고 있을 때는 연필이 좀 덜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많이 칠해야 되는 사물을 색을 칠할 때 잘 안 칠해지는, 어느 정도 칠하고 나면 잘 안 칠해지고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연필을 좀 자주 갈아서 바꿔서 써주는, 가능하면 그렇게 써주는 게 좋고, 가능하면 또 평소보다는 조금 더 연필을 이렇게 눕혀서 약간 굵은 선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쌓아주는 게, 왜냐면 너무 가는 선을 가지고 많이 색을 쌓다 보면 종이 사이사이에 결이 이제 많이 침투가 돼서 연필이 나중에 잘 안 칠해지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해보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이 연필을 또 지나치게 자기가 썼던 방향,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선의 방향이, 그리고 연필이 너무 지나치게 휘지 않도록 하고, 선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 주가 되는 건 뭐 쓰기 편한 선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주가 되더라도 조금씩은 방향을 틀어서 겹쳐가면서 써주는 게 좋고, 또 이런 방향 위주로 너무 많이 쓴다 라고 느껴지면 좀 다른 방향도
써줘야 되고, 약간 안 쓴 방향. 안 쓴 방향에도 써주고, 색을 이제 조금 초반에는 묻히는 기분으로 쓰다가 차츰 선을 좀 이렇게 밀어 넣는 기분. 그래서 색이 좀 진하기 때문에 연필을 이렇게 시작해서 쭉쭉 밀어주는 기분으로 이렇게 써주면 위아래로 생기는 톤 변화도 좀 만들 수가 있고, 연필이 지나치게 뭉치는 느낌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한 면을 어느 정도는 이제 색을 진하게 올려도 좋지만 너무 많이 칠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칠하고, 아시겠지만 어두운 부분은 그림자를 같이.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아랫부분이 살짝 꺾여 돌아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좀 짙게 아주 진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항상 여기서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그림에서는 앞뒤 거리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진했다가 차츰 흐려지도록. 선을 써서 선의 느낌을 좀 드러낼 때와 색을 가볍게 살살 묻히듯이 들어갈 때, 그러면 조금 힘이 좀 빠지면서 뒤로 가는 분위기를, 느낌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뭔가 색을 깔아갈 때는 진한 색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묘사를 하거나 좀 디테일한 거를 뭔가를 그려가야 될 때는 가까운 쪽부터 그려서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연필도 이 길이의 어떤 길이를 어느 정도 쓸 거냐에 따라서 자꾸 이제 짧게, 길게 조절을 해주고, 내가 색을 좀 진하게 넣을 때는 연필을 좀 세게 쥐고, 가볍게 넣을 때는 연필을 좀 가볍게 쥐고, 이 누르는 힘 조절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는 조금 연필을 머물러서 여러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조금 밀도를 줄 필요가 있어요. 밀도를 주고 윗색을 이제 칠해서 겹쳐서 칠해가고, 차츰차츰 연필을 처음에는 조금 편하게 쓰다가 차츰차츰 힘 조절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연필 선의 간격이라든지 굵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또 겹치는 정도, 를 조절을 하면서 이제 써주도록 하고, 자, 이 색깔 자체가 윗면이 색이 있지만 밝기 때문에 색을 너무 연하게, 이 색을 만들 때 밝은 부분이 밝다고 해서 너무 연하게 계속 칠하는 것보다 조금 진한 색을 빨리 올려서 이 여러 번 칠하면 색 자체가 어두움처럼 탁해지기 때문에 진한 사물의 밝은 데를 할 때는 색을 너무 여러 번 이렇게 흐린 색으로 너무 조심스럽게 쌓는 것보다는 조금 진한 색으로 색을 좀 더 빨리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명암 관계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그림을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밝은 데를 할 때 항상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자꾸 처음에 흐리게 시작해서 색을 칠하다가 색이 계속해서 칠해도 약하니까 자꾸 더 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밝은 면을 처리할 때 좀 맞지가 않아요. 밝은 데 처리할 때는 조금 색을 과감하게 넣어주고 하다가 다른 이제 주변 색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색을 과감하게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은은하게 어두운 부분을 좀 쌓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는 연필로 색을 좀 칠해주면 좋은데, 연필 속도가 빠른 것보다 그림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으려면 원하는 색깔이, 필요한 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진한 색에 대한 결정을 좀 더 빨리 해서 너무 흐린 색으로 계속 조심스럽게 쌓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진한 색을 칠해서 그 원하는 색깔의 정도가 조금 더 빨리 나오도록 힘 조절을 잘 하는 게, 흐린 색을 많이 여러 번 이렇게 빨리만 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림이 효과적으로 빨리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톤 변화를 많이 주지 않으면 이제 그닥 입체감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느 정도 기본 톤을 조금 맞춰서 해주고, 그 다음에 더 진한 부분들을 진하게 넣어서 톤 변화를 조금 더 살려주면 입체감을 서서히 더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 입체감은 변화로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칠하기를 맞출 것인가, 칠하는 정도와 진한 정도를 잘 가늠을 해서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전체적인 톤의 밸런스가 이제 이 정도 나오면, 우리가 그릴 때 여기서 차이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차이를 너무 많이 내면 또 여기서 차이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차이를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여기서부터 차이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간격을 주고 이제 선의 느낌을 좀 드러내서, 질감이 딱딱하다, 선의 느낌도 조금은 더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선들, 그럴 거 어떤 선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연필 자체가 깊이 있게 느껴지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밑색 위에다 올릴 때는 계속 흐린 선을 쓰는 것보다는 힘을 줘서 이렇게 쭉쭉 밀어넣는 기분으로 연필을 세게 쥐고, 색이 많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가볍게 칠해서는 잘 색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흐린 선을 칠하면 나중에 연필이 다 이제 뭉치고 조금 칙칙한 색깔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조금 다양하게 써서 짧은 터치도 좀 써주고, 가는 선도 써주고, 별다른 변화가 많지는 않지만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를 이렇게 줘보기도 하고, 기본 육면체나 심벽도를 그리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선을 구사하는, 힘 조절을 하고 선을 쓰는 게 조금은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본인의 느낌,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에 따라서 선을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거는 완전히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런 방향으로 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지만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느껴지기 위해서 톤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선의 방향도 약간 이런 방향과 이런 방향이 좀 주가 되면서 이 두 방향으로만 쓰게 되면 연필이 칠해지는 색감도 좀 단조롭고 또 색이 사이사이의 결도 너무 심하게 남아서 연필선이 조금 밀착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방향을 좀 주로 쓰지만 다른 방향도 중간중간 이렇게 좀 섞어서 써줘야 됩니다. 이런 방향을 쓸 때는 지나치게 진하지 않도록, 물론 너무 흐리게 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뒤쪽은 좀 적극적으로 항상 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약간 좀 부드럽게 발칠해지는 기분으로 해주고 선의 느낌은 좀 가까운 쪽에서, 왜냐하면 이 선이 조금 간격을 좀 쓰게 되면 연필의 색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맑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 느낌의 차이를 약간 느끼면서 자,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부분이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어두움보다 약간 중간 톤이지만 이 꺾이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그래서 자꾸 짧은 선도 좀 쓰고 여기서 조금 변화를 주고 머물러 주다가 색을 좀 이렇게 칠해주고, 자, 이런 기분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벽돌의 구멍도 지나치게 진하게 그리는 건 좀 어색하고 색을 좀 변화를 잘 조율을 해서 가끔 이렇게 써서 좀 편한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데선 이렇게 자꾸 살짝살짝 써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많이 쓰게 되면 이 부분에 연필이 자꾸 묻어서 이렇게 이렇게 비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많이 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첫 시간에 선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눌러서 찍어주듯이 쓰는 선도 이럴 때는 좀 이용을 해도 좋고, 자, 연필을 먼저 쓰다 보면 연필이 좀 무뎌지기 때문에 연필을 다시 잘 바꿔서, 뒷부분부터 이제 거의 완성에 가까운 색깔이, 전체적인 톤에서는 이제 거의 완성에 가까운 색깔이고, 뭐 조금 더 한다면 부분적으로 변화를 조금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인 색깔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이제 이 정도면 거진 완성에 가까운 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정도 색일 때 이제 밝은 톤의 정도를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 색깔이 약할 때는 이 부분도 진하게 들어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색을 만들어 놓고, 또 이게 너무 하얄 때는 이게 이 면 자체가 조금 진하지 않은데 진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여기를 어느 정도 칠하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을 지나치게 약하지 않게 좀 색을 넣게 되죠. 그리고
정도 하고 나면 여기를 또 흐린 선으로 자꾸 칠하는 게 아니라 좀 진한 색으로 적당한 간격을 주면서 여기도 앞을 진하게 하고 뒤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밝은 부분이지만 앞을 진하게 하고 뒤를 약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진한 색깔일 때, 이제 아주 진한 색깔일 때는 밝은 부분이지만 앞쪽을 진하게 하고 뒤를 약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에 좀 까만색 부분과 천이라든지 어떤 바닥 자체 색깔이 진한 경우에는 앞을 진하게 하고 뒤를 약하게 해야 되는데, 이 이제 붉은 벽돌이 앞을 진하게 할 정도로 진한 색은 아니기 때문에 앞쪽을 조금 밝게 해주고 뒤쪽을 조금 더 진하게. 선 간격은 너무 많이 벌리면 좀 곤란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연필을 쓰다 보면 일정한 진하기로 연필을 쓰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선을 쓸 때 약간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너무 선을 일정한 진하기로 꼭 쓰지 않아도 되죠. 전체적인 톤에 대한 정도만 잘 느끼면서 빛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색깔이 칠해지면 빛을 받는 맑은 영도를 좀 느끼기가 어렵죠. 그래서 약간 선을 좀 살리고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고, 색을 이제 뭐 칠을 더 해서 톤을 맞출 수도 있지만 벽돌 자체가 가지는 표면의 변화들을 좀 이용해서 이런 표현들을 해서 색이 좀 더 진해지는 것도, 이 자체를 그리는 것도 전체적인 색깔이 벽돌의 색이 좀 더 진해지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좋고, 가장 밝은 부분은 연필이 좀 많이 지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느낌은 뒤로 한 걸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뒤쪽에 색깔이 조금 더 약했으면 좋겠는데 칠하다 보니까 좀 진해졌죠. 이런 데는 이제 지우개로 살짝 찍어서 색을 조금 빼주는 정도로 조절을 해줘. 연필이 조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색이 좀 진해지거나 과해지더라도 지우개를 적절히 이용해서, 지우개를 지금 기초 단계에서 너무 많이 쓰는 건 좀 좋지가 않고, 약간 숙달이 된 상황에서 이제 연습이 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지우개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지우개 활용도 좀 다양하게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연필이 많이 칠해졌을 때는 이렇게 선을 이제 조금 세워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도와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색을 약간 변화가 앞에서 진했다가 살짝 흐렸다가 다시 진했다가 또 흐려졌다가 다시 좀 진했다 흐렸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흐려지지만 부분은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게 더 재밌고 의도치 않았는데 생기는 것들을 본인이 잘 판단을 해서 이런 느낌은 좀 남겨놔도 좋겠다. 이거는 좀 고쳐야겠다. 이렇게 잘 생각을 하고 잘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빛에 따라서 이 그림자는 좀 넓게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좁게 생길 수도 있는데 깨진 부분의 묘사는 이 사물마다 벽돌이 어떤 사물은 좀 다르게 깨져 있을 수도 있고 많이 깨져 있는 사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별로 깨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그려서 좀 재밌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려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지 않아도 그렇게 관계는 없어요. 밝은 부분을 색을 조절할 때는 이렇게 지우개로 잘 찍어내야지 연필을 이게 잘못 지우면 이 주변에 지우개질이 된 주변이 이렇게 색이 문질러지면서 이 탁한 색으로 쭉 밀려서 색깔이 지워지기 때문에 지우개를 가능하면 이렇게 잘 닦아내고 지우개도 온도의 영향을 받는 이 온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에 이게 좀 딱딱하면 좀 덜 지워지는, 조금 덜 지워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손으로 자꾸 이렇게 좀 만져서 조금 말랑말랑하게 이 지우개 자체가 좀 따뜻하면 만져서 좀 따뜻해지면 조금 더 잘 지워집니다.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밝은 부분의 색깔을 어느 정도 칠할 것이냐는 고유 색의 정도가 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좀 다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색이 아주 진하지 않을 때는 밝은 부분을 좀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탁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더 한다고 할 때는 조금 흐린 색을 자꾸 칠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좀 진한 색으로 색을 칠해서 밝은 느낌, 맑은 느낌, 빛을 받는 느낌, 이렇게 맑게 채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제 완성에 가까운 톤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부분 부분의 디테일, 꺾이는 면들의 디테일을 좀 더 그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전체적인 톤의 차이가 잘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그리더라도 이 큰 차이를 잘 유지하면서 더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변화가 생기고, 앞에서 뒤로, 또 다시 위에서 아래로 진했다가 차츰 조금 흐려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했다가 바쪽이 좀 밝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차이들이 만들어져요. 앞쪽이 좀 밝고 좀 덜 밝고, 여기가 그래서 가장, 물론 이제 꼭 이 부분이 꼭 항상 진해야 된다, 이 고유색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생기는 건 또 괜찮은데, 어느 정도 이 뒤가 좀 진해 보이는 정도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조금 더 돌아가는 느낌이나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톤 변화를 여기서 조금씩 더 유도를 해주고, 꺾이는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주고 약간의 묘사를 더 해주고. 구멍도 이 앞에서 뒤로 가는 차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조금 더 선명하고, 색도 조금 더 진하고, 좀 더 밀도가 좀 더 올라가는, 그리고 뒤쪽으로 하면서 조금 그 차이를 덜 나게 해서 조금 약하게, 자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주변의 색 자체도 앞부분의 색깔이 좀 더 밝고 더 진하기 때문에 여기도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뒤로 가면 색도 좀 진하고 이 색도 약해지기 때문에 앞과 뒤의 차이가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를 그리지 않고 이제 여러 개의 사물을 그릴 때 그런 차이에 의해서 앞뒤 거리감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초반에는 조금 차분하게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중간 과정에 색을 좀 과감하게 넣을 때는 색깔을 넣어주고, 자, 마무리 단계로 가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변화를 조금 더 줘야 될 부분이 어딘지 잘 찾아보고 차근차근 조금씩 더해서 그림을 적당할 때 끝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려내야 되는지는 그게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무리하게 과하게 들어가 보기도 하고, 선을 어느 정도까지 썼을 때 이게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지나친지, 자 이런 걸 판단을 이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 정도가 적당한데 손을 더해서 오히려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한데, 더해서 안 좋아질까봐 좀 손을 못 대는 것보다는 조금 그림이 자칫 더해서 조금 더 안 좋아지더라도 경험을 해보는 것이, 그래서 애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과하구나, 다음에는 요거보단 조금 덜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게 경험이 돼서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느낌을 조절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실력이 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붉은 벽돌 형태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조금 빨리 그려서 보여줘야 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 이제 육면체를 그리는 거에서
기본적인 사물 핀 벽돌이나 이제 붉은 벽돌, 그 고유색 차이, 그리고 재질감에 따라서 연필선을 쓰는 느낌들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